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우리에게 혈압 수치를 말해주고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해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관계에 어떤 쓰나미를 몰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당신이 70번째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순간 세상은 어제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혹독한 변곡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60대까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70대가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지독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의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진실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남은 인생의 품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고개를 넘어선 인생 선배들의 피와 살이 담긴 조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60대까지 저는 건강 체질이라는 말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은 여기저기 아프다고 곡소리를 냈지만 저는 감기 한번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주말이면 산에 오르며 이 정도면 80까지 끄떡없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의사들도 제 검사 결과를 보며 나이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라고 칭찬했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70번째 생일이 지나고 몇 달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어젯밤 분명히 푹 잔 것 같은데도 늘 피곤했습니다. 늘 가던 뒷산인데 오르는 길이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무릎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억의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보,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모랑, 콩나물 좀 사와요. 늘 하던 심부름이었기에 자신 있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도착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사러 왔는데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10분 넘게 매대를 서성이다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 들린 두부와 콩나물이 어찌나 무겁고 창피하게 느껴지던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늙는다는 것의 공포를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대화 도중에 사람 이름이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거 있잖아, 그거를 연발했습니다. 60대까지 제 가장 큰 자산이었던 짱짱한 몸과 선명한 기억력이 하루아침에 저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친구 영철이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평생 구두쇠 소리를 들으며 돈을 모았고 노후에는 그 돈으로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72세의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의사는 아직 초기라 괜찮다고 했지만 영철이는 세계 일주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으로 비행기 표를 사는 게 아니라 약을 사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몸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70대는 기능 저하가 아니라 기능 상실의 공포가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오늘부터는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눈을 뜨고 걷고 먹고 기억하는 이 모든 평범한 행위가 더 이상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60대 여러분, 나중에 은퇴하면 이라는 말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몸이 허락하는 오늘이 당신 인생의 가장 젊고 가능성 있는 날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만나십시오.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나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업계 후배들에게 연락이 오고
자문을 구하는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아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가자 그 전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했고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새로 산 스마트폰이 기능을 물어보기에 아는 척을 하며 설명해 주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했습니다.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이 아버지, 그건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은 이렇게 해요라며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휙 낚아채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중심에서 저 멀리 변두리로 밀려나는 듯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것은 투명 인간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도 젊은 종업원들은 저보다 나중에 들어온 젊은 손님들의 주문을 먼저 받았고 버스를 탈 때도 사람들은 저를 보지 못하는 듯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가 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는 동네 부녀회장을 몇 년간 맡으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 회장직을 내려놓자 그렇게 매일같이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감투가 필요했던 거였어라며 씁쓸해했습니다. 70대는 사회적 존재감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나를 찾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고 세상은 나 없이도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평생 쌓아 올린 명함의 직책과 사회적 관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아무개라는 이름 석자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이 거대한 상실감과 소외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깊은 우울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60대 여러분, 지금 당신이 가진 직책과 사회적 지위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직함이 없어도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즐거움,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는 기쁨, 동네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만나는 설렘.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나를 지우려 할 때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60대까지 친구의 부고 문자를 받으면 안타깝다, 나도 조심해야지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자 부고 문자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오늘 아침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영정사진 속 친구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 친구와의 추억보다 다음은 내 차례일까? 라는 섬뜩한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함께 늙어가는 처지라며 서로를 위로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내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들 위로 사망이라는 글자가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몇 년 전 가장 친했던 친구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자식들 결혼 문제까지 함께 의논하며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 아내는 한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습관처럼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아, 맞다. 이제 없지. 라며 수화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내 삶의 절반이 뜯겨나간 것 같아. 70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배우자, 친구, 동료 등 내 삶을 구성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으로 남습니다. 이 끊임없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마치 내 살점을 조금씩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또한 죽음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남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배우자는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등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니 60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늦기 전에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했다는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말을 전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혹은 자녀들과 함께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웰다잉 과정은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네 번째,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돈은 기회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고, 자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었고, 더 멋진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 보니 돈은 기회가 아니라 방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인 셈입니다. 70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궁핍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갈 돈이 없고 의지할 사람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 나를 돌봐줄 최소한의 비용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공포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60대에 퇴직금을 받아 자식들 사업 자금으로 모두 대주었습니다. 내가 굶기야 하겠어? 자식들이 성공하면 다 효도하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사업은 보기 좋게 망했고 그는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달 나오는 몇십만 원의 정부 지원금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 아파도 참아야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한다. 친구들 경조사가 있어도 갈 수가 없다. 돈이 없으니 인간관계도 건강도 자존심도 다 사라지더라. 반면 평생 아끼며 살아온 저희 이모님은 작은 연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매달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가끔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일주일에 2번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나이에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매달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고정적인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해라고 말씀하십니다. 70대에게 돈은 더 이상 불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유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그러니 60대 여러분, 지금 당장 당신의 노후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자식에게 기대거나 막연한 희망을 품는 대신 가장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내가 기댈 수 있는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단 하나라도 만들어두는 것이 화려한 투자 수익률보다 당신의 노년을 훨씬 더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70대는 상실과 쇠락의 연속입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밖에 햇살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다는 사실, 곁에 있는 배우자와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젊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함조차 느끼지 못했던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70대가 되어서는 기적처럼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제 아버지는 70대 후반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크게 앓으셨습니다. 기력을 회복하신 뒤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식물에는 관심도 없던 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화초에 물을 주고 새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 이렇게 살아 숨쉬고 무언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감사하다. 70대는 내일을 계획하기보다 오늘을 사는 나이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쓴 커피 한 잔의 향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한 구절, 창밖으로 지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은 알려주지 않는 70대의 역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역설적으로 삶의 본질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60대 여러분, 당신의 70대도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후회와 상실감에 갇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고 오늘의 소중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6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드린 이 조언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70대가 쇠락의 시간이 아닌 삶의 지혜가 완성되는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